옛날 옛적 인천 제물포에 아주 유명한 과부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으로 상단을 일구어 불과 5년 만에 거상이 된 여장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아침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상단의 우두머리 뱃사공인 덕구 아재가 들것에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짐을 옮기던 중 그만 돛대가 부러지면서 다리를 덮치고 만 것이었죠. 마님, 이 늙은 몸이 결국 말썽을 부리는군요. 면목이 없습니다. 조금만 젊었어도 피했을 터인데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나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덕구 아재. 자네 없이 이 무거운 짐들을 어찌 다 싣는단 말이오? 청나라로 가는 배가 닷새 뒤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급하신 대로 장터에 새 일꾼을 구하는 방을 붙이심이 좋을 듯합니다.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출항할 때에 사람이 부족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마님은 즉시 새 일꾼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밧줄 하나 제대로 묶을 줄 몰라 마님의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실망한 마님이 지원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 늠름한 사내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예, 마님. 제 이름은 칠복이라 하옵니다. 칠복이는 다부진 어깨에 수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풍모가 비슷하여 마님은 첫눈에 그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래, 듣자 하니 청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더냐? 아닙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배운 미천한 수준입니다요. 겸손하기는. 그것만으로도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좋다, 내일부터 일하거라. 그렇게 칠복이는 마님의 상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칠복이는 닷줄이며 짐꾸러미며 무엇 하나 막힘없이 손질하여 금세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님, 어제 말씀하신 짐들은 모두 새로 손봐두었습니다. 잘하였구나, 칠복아. 역시 자네는 믿음직스럽구나. 어느새 칠복이가 들어온 지도 닷새가 지나 마님의 상선은 청나라 닝보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 항해 끝에 마님의 상선은 마침내 닝보항에 닿았습니다. 자, 모두 조심하시오. 화물은 아래쪽부터 내립니다. 칠복이는 다른 뱃사공들과 함께 부지런히 짐을 날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온몸이 흠뻑 젖어들었지요. 일이 한창 무르익자 칠복이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우통을 훌렁 벗어젖혔습니다. 모든 짐을 다 내린 뒤 칠복이는 항구 뒤편에 있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가득 퍼서는 머리와 가슴에 시원하게 끼얹었답니다. 물에 젖은 그의 단단한 몸이 햇빛 아래 더욱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마님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잠시 뱃머리에서 항구를 바라보던 마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끼얹는 칠복이를 발견한 것이지요. 내가 지금 무얼 보고 있는 게야? 마님은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칠복이의 울끈불끈한 어깨와 물에 젖은 허리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내 심장이 왜 이리 뛰는고? 서방님을 잃은 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전신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몸이 웬만한 무쇠보다도 단단해 보였지? 잊히지가 않는구나. 그날 밤 마님은 호롱불 아래 누워 뜨거운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며칠 뒤 마님은 닝보의 대상인들과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오, 이로써 갑절에 갑절은 남는 장사로구나. 제물포에서 싣고 온 물건이 비싼 값에 팔려 한 번에 커다란 이문을 남긴 것이지요. 오늘은 모두 흥겹게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내가 한턱 쏘겠네. 마님은 상단의 노고를 풀기 위해 근처 객잔을 통째로 빌려 잔치를 열었습니다. 칠보가 오늘 밤 연회를 위해 장터에 가서 술과 안주를 넉넉히 사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마님.
잊지 말고 이 지방의 진귀한 음식은 빠짐없이 챙겨오도록 해라.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골라오겠습니다. 칠복이는 마님의 심부름으로 닝보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양손 가득 물건을 사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물건을 창고에 옮겨둔 뒤 마님께 보고를 드리러 안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방 앞에서 자박자박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 물소리라. 무심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칠복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과부 마님이 목욕통 안에서 옷 한 자락 걸치지 않은 채 몸을 씻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에 젖은 머리칼 아래로 하얀 살결이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것이 사람이신가, 선녀이신가? 어찌 저리도 고우실까? 그 아름다운 자태에 칠복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마님의 몸을 보았다는 생각에 혼이 빠지는 듯했지요. 아이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칠복이는 급히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놈의 심장아, 제발 가만히 좀 있거라. 그가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칠보가 안에 있느냐? 들어오너라. 예, 마님. 곧 들어가겠습니다. 칠복이는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한참 만에야 마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화사한 비단 저고리를 걸친 마님이 요염하게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는 성대하게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지요. 칠보가 오늘 수고가 많았다. 내가 손수 준비한 술상이니 어서 한 잔 들거라. 아이고, 마님. 이런 호사를 제가 어찌 감히. 고맙게 받겠습니다. 칠복이는 술잔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낱 일꾼에 불과한 자신을 귀히 여겨주는 마님에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이리 대해주시니 마님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만 울고 잔이나 들거라.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술이니라. 예, 마님. 마시겠습니다. 칠복이는 마님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몇 잔 술이 돌자 기분이 좋아진 칠복이는 어느덧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마님을 처음 뵈었을 때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오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냐? 선녀라니 칭찬이 과하구나. 아닙니다. 제 눈에는 참말로 곱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마님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칠복이의 구릿빛 어깨며 단단한 팔뚝이 다시금 머릿속에 아른거렸지요. 솟아오르는 열기에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칠복이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말이더냐? 내 얼굴이 그리도 곱게 보였단 말이냐? 그럼요, 마님. 정말이고 말고요. 세상 천지에 마님만큼 고운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칠복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붙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성큼 마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마님, 처음 뵌 순간부터 사모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그 밤, 닝보의 달빛은 창문 너머로 길게 드리웠고 방 안의 호롱불은 밤새도록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칠복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자기 팔을 빼고 마님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는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앞뒤 분간도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복이는 종일 땀 흘려 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종놈이 주제를 망각하고 내가 미쳤지. 그리하여 칠복이는 온종일 마님의 얼굴을 피해 다녔습니다.
안채에 남은 마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이러다 칠복이 눈에 천한 계집으로 보이면 어찌할꼬. 그렇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해 다녔고 집안에는 어색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칠복이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던 마님은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끙끙 앓으니 차라리 칠복이를 다시 만나야겠다. 그날 밤 마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살금살금 칠복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자 마님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칠복아. 나 말이다. 상사병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구나. 칠복이가 꿈쩍도 않자 마님은 더욱 대담하게 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놈 때문에 내 밤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아느냐? 그제야 칠복이가 몸을 뒤척이자 마님은 그의 몸 위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칠복이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깨어 있었던 게냐? 그럼 어서 대답을 해야지, 이 미련한 녀석아. 사실 칠복이는 마님이 들어설 때부터 깨어 있었지만 너무 놀라 굳어 있었던 것이지요.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확인했으니 민망함보다는 기쁨이 앞섰던 것이지요. 칠복아, 나는 내가 참 좋다. 내 얼굴만 보면 속이 따뜻해지는구나. 마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마님을 뵙지 않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 둘은 다시금 마음과 몸을 나누며 닝보의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물포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배에 값비싼 청나라 비단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런데 서해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시커먼 배 한 척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해적이다. 해적이야. 마님,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해적선에서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몰려나왔고 그 우두머리가 칼자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가진 것을 순순히 넘겨라. 특히 그 비싼 비단을 내놓거라. 그런데 해적 두목이 갑자기 칠복이를 가리켰습니다. 오오라, 이놈 칠복이 아닌가? 이게 무슨 짓니요? 왜 우리 배를 막는 것이오? 과부마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목의 말투가 칠복이를 아는 듯했기 때문이지요. 내 놈이 진작 나섰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터인데. 두목,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뭐라고? 두목이라고? 그럼 칠복이 내가 저들과 한패였단 말이냐? 그제야 마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칠복이가 비단을 노리고 상단에 들어온 해적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달콤한 말과 눈짓이 전부 거짓이었어? 너에게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거늘. 마님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님,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느냐? 칠복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정에 이미 그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눈을 질끈 감더니 옆에 놓인 노를 하나 움켜쥐었습니다. 누구도 마님께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지나가려거든 나를 먼저 베고 가라. 이놈이 아주간이 부었구나. 사랑 노름에 정신이 나갔나 보군. 여봐라, 저놈을 쳐라. 해적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자 칠복이는 노를 휘둘러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지요. 결국 두목이 직접 나섰습니다. 두목의 칼날이 번쩍이며 칠복이의 어깨를 깊게 베었습니다. 마님은 절대로 못 넘긴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어 다리에도 칼이 스치며 칠복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비단이든 뭐든 다 가져가시오. 제발 칠복이 목숨만은. 해적들은 비단을 모조리 빼앗아 떠나버렸습니다. 마님은 쓰러진 칠복이를 수습해 제물포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한 지 사흘째, 칠복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많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상처가 다 아물면 떠나거라. 더는 내 얼굴을 보기 어렵구나. 며칠 뒤, 칠복이는 비틀거리며 마님 앞에 섰습니다. 마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부디 평안히 지내십시오. 마님은 담장 안에 선 채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나쁜 놈아. 차라리 날 철저히 배신하지 그랬느냐? 그랬다면 마음이 이리 아프지는 않았을 것을. 하지만 슬픔에 젖을 틈도 없었습니다. 비단 거래에 자금을 댄 한양 제1의 거상, 최갑부가 찾아온 것입니다. 10만 양을 고스란히 털렸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 죄는 오롯이 제 탓입니다. 남은 재산과 집이라도 팔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좋소.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오. 마님은 집과 남은 가산을 모조리 정리했지만 겨우 절반가량의 손해만 메울 수 있었습니다. 살던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지요. 담장 아래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많이. 어찌 이런 꼴이 되셨단 말입니까? 제게로 오시지요. 됐다. 너는 이미 내 곁을 떠났으니 신경 끄고 가거라. 저는 마님의 은혜를 꿈에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님은 자신을 위해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결국 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칠복이가 마련한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볼 일이 있어 잠시 나가봐야 하니 편히 쉬고 계십시오. 그 시각 칠복이는 마님의 비단을 되찾고자 해적대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한 해적을 미행하던 칠복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이 바로 최갑부의 대저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재빨리 담을 넘어 지붕 위에 엎드려 아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하! 비단에다 선불로 준 10만 양까지 내가 삼켰으니 2배로 남는 장사로구나. 갑부 어르신, 이번에도 통쾌하게 한 건 하셨습니다요. 그 여편네가 그대로 속다니. 자, 여기 이번 몫이다. 칠복이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해적대와 최갑부가 처음부터 짜고 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수상하다 했더니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칠복이는 복수보다 비단을 되찾는 것이 먼저라 생각하고 바닷가의 정박한 해적선으로 향했습니다. 해적들이 술에 취해 떠드는 틈을 타 작은 나룻배로 해적선 뒤편에 몰래 다가갔지요. 창고 문을 열자 그곳엔 마님의 비단과 다른 상인들에게서 갈취한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칠복이는 조용히 비단과 재물을 자신의 배에 옮겨 실은 뒤 창고에 기름을 뿌리고 불씨 하나를 던졌습니다. 잠시 뒤 해적선의 불길이 치솟았고 그 틈을 타 칠복이는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칠복아. 이게 다 그 비단이란 말이냐? 마님, 무사히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최갑부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이놈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악랄할 수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다.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의 힘을 모아야 해 내게 방법이 있다. 며칠 후 칠복이는 다시 최갑부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이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비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소. 10만 양을 돌려준다면 비단을 돌려주겠소. 흥정을 해야 물건이 오가는 법이지. 알겠다.
10만 양을 내주마. 그럼 사흘 뒤 제물포 앞섬에서 비단과 돈을 교환합시다. 칠보기가 돌아가자 최갑부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10만 양은 무슨? 비단만 다시 손에 넣고 그놈들은 섬에서 깨끗이 없애버려라. 드디어 약속한 사흘 뒤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되자 해적선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하, 정말로 비단을 들고 나왔군. 조선 놈들은 참으로 순진하다니까. 이젠 다 끝났다. 죽여라. 해적들이 칼을 뽑아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솟아오르고 귀가 먹먹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잔치가 아니다. 이것은 내 놈들의 장례식이다. 섬 주변 바다에서 수십 척의 배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물포의 상인들이었지요. 그동안 최갑부와 해적들에게 당해왔던 상인들이 마님의 경문을 받고 한데 모인 것이었습니다. 쇠스랑과 도끼를 든 상인들은 순식간에 해적들을 포위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인들은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웠고 해적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해적 두목이 맹수처럼 날뛰었지만 그 앞을 칠보기가 막아섰습니다. 두목, 당신의 상대는 이 칠복이다. 이 배은망덕한 놈. 살려준 은혜를 배신하더니 이제 칼까지 겨눠. 배은망덕은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당신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칠보기가 휘두른 몽둥이에 정통으로 얻어맞은 두목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최갑부 역시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지요. 살려주시오. 목숨만 살려준다면 빼앗은 재산을 모조리 내놓겠소. 결국 최갑부는 그간 빼앗은 재물을 전부 토해내고 관아에 넘겨져 초라한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되찾은 재물 앞에서 마님과 칠보기는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마님,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장사하셔도 됩니다. 그 뒤로 마님은 상단을 다시 일으켜 조선 제1의 여상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성공 뒤에는 칠보기의 숨은 활약이 있었지요. 칠보기는 낮에는 평범한 뱃사공으로 밤에는 마님의 방에서 든든한 서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옛날 옛적 인천 제물포에 아주 유명한 과부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으로 상단을 일구어 불과 5년 만에 거상이 된 여장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아침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상단의 우두머리 뱃사공인 덕구 아재가 들것에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짐을 옮기던 중 그만 돛대가 부러지면서 다리를 덮치고 만 것이었죠. 마님, 이 늙은 몸이 결국 말썽을 부리는군요. 면목이 없습니다. 조금만 젊었어도 피했을 터인데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나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덕구 아재. 자네 없이 이 무거운 짐들을 어찌 다 싣는단 말이오? 청나라로 가는 배가 닷새 뒤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급하신 대로 장터에 새 일꾼을 구하는 방을 붙이심이 좋을 듯합니다.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출항할 때에 사람이 부족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마님은 즉시 새 일꾼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밧줄 하나 제대로 묶을 줄 몰라 마님의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실망한 마님이 지원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 늠름한 사내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예, 마님. 제 이름은 칠복이라 하옵니다. 칠보기는 다부진 어깨에 수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풍모가 비슷하여 마님은 첫눈에 그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래, 듣자 하니 청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더냐? 아닙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배운 미천한 수준입니다요. 겸손하기는.
그것만으로도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좋다. 내일부터 일하거라. 그렇게 칠복이는 마님의 상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칠복이는 닷줄이며 짐꾸러미며 무엇 하나 막힘없이 손질하여 금세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님, 어제 말씀하신 짐들은 모두 새로 손봐두었습니다. 잘하였구나, 칠복아. 역시 자네는 믿음직스럽구나. 어느새 칠복이가 들어온 지도 닷새가 지나 마님의 상선은 청나라 닝보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 항해 끝에 마님의 상선은 마침내 닝보항에 닿았습니다. 자, 모두 조심하시오. 화물은 아래쪽부터 내립니다. 칠복이는 다른 뱃사공들과 함께 부지런히 짐을 날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온몸이 흠뻑 젖어들었지요. 일이 한창 무르익자 칠복이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우통을 훌렁 벗어젖혔습니다. 모든 짐을 다 내린 뒤 칠복이는 항구 뒤편에 있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가득 퍼서는 머리와 가슴에 시원하게 끼얹었답니다. 물에 젖은 그의 단단한 몸이 햇빛 아래 더욱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마님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잠시 뱃머리에서 항구를 바라보던 마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끼얹는 칠복이를 발견한 것이지요. 내가 지금 무얼 보고 있는 게야? 마님은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칠복이의 울끈불끈한 어깨와 물에 젖은 허리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내 심장이 왜 이리 뛰는고? 서방님을 잃은 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전신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몸이 웬만한 무쇠보다도 단단해 보였지? 잊히지가 않는구나. 그날 밤 마님은 호롱불 아래 누워 뜨거운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며칠 뒤 마님은 닝보의 대상인들과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오, 이로써 갑절에 갑절은 남는 장사로구나. 제물포에서 싣고 온 물건이 비싼 값에 팔려 한 번에 커다란 이문을 남긴 것이지요. 오늘은 모두 흥겹게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내가 한턱 쏘겠네. 마님은 상단의 노고를 풀기 위해 근처 객잔을 통째로 빌려 잔치를 열었습니다. 칠보가 오늘 밤 연회를 위해 장터에 가서 술과 안주를 넉넉히 사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마님. 잊지 말고 이 지방의 진귀한 음식은 빠짐없이 챙겨오도록 해라.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골라오겠습니다. 칠복이는 마님의 심부름으로 닝보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양손 가득 물건을 사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물건을 창고에 옮겨둔 뒤 마님께 보고를 드리러 안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방 앞에서 자박자박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 물소리라. 무심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칠복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과부 마님이 목욕통 안에서 옷 한 자락 걸치지 않은 채 몸을 씻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에 젖은 머리칼 아래로 하얀 살결이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것이 사람이신가, 선녀이신가? 어찌 저리도 고우실까? 그 아름다운 자태에 칠복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마님의 몸을 보았다는 생각에 혼이 빠지는 듯했지요. 아이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칠복이는 급히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놈의 심장아, 제발 가만히 좀 있거라. 그가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칠보가 안에 있느냐? 들어오너라. 예, 마님. 곧 들어가겠습니다. 칠복이는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한참 만에야 마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화사한 비단 저고리를 걸친 마님이 요염하게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는 성대하게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지요. 칠보가 오늘 수고가 많았다.
내가 손수 준비한 술상이니 어서 한 잔 들거라. 아이고, 마님. 이런 호사를 제가 어찌 감히. 고맙게 받겠습니다. 칠복이는 술잔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낱 일꾼에 불과한 자신을 귀히 여겨주는 마님에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이리 대해주시니 마님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만 울고 잔이나 들거라.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술이니라. 예, 마님. 마시겠습니다. 칠복이는 마님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몇 잔 술이 돌자 기분이 좋아진 칠복이는 어느덧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마님을 처음 뵈었을 때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오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냐? 선녀라니 칭찬이 과하구나. 아닙니다. 제 눈에는 참말로 곱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마님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칠복이의 구릿빛 어깨며 단단한 팔뚝이 다시금 머릿속에 아른거렸지요. 솟아오르는 열기에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칠복이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말이더냐? 내 얼굴이 그리도 곱게 보였단 말이냐? 그럼요, 마님. 정말이고 말고요. 세상 천지에 마님만큼 고운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칠복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붙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성큼 마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마님, 처음 뵌 순간부터 사모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그 밤, 닝보의 달빛은 창문 너머로 길게 드리웠고 방 안의 호롱불은 밤새도록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칠복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자기 팔을 빼고 마님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는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앞뒤 분간도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복이는 종일 땀 흘려 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종놈이 주제를 망각하고 내가 미쳤지. 그리하여 칠복이는 온종일 마님의 얼굴을 피해 다녔습니다. 안채에 남은 마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이러다 칠복이 눈에 천한 계집으로 보이면 어찌할꼬. 그렇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해 다녔고 집안에는 어색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칠복이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던 마님은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끙끙 앓으니 차라리 칠복이를 다시 만나야겠다. 그날 밤 마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살금살금 칠복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자 마님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칠복아. 나 말이다. 상사병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구나. 칠복이가 꼼짝도 않자 마님은 더욱 대담하게 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놈 때문에 내 밤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아느냐? 그제야 칠복이가 몸을 뒤척이자 마님은 그의 몸 위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칠복이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깨어 있었던 게냐? 그럼 어서 대답을 해야지, 이 미련한 녀석아. 사실 칠복이는 마님이 들어설 때부터 깨어 있었지만 너무 놀라 굳어 있었던 것이지요.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확인했으니 민망함보다는 기쁨이 앞섰던 것이지요. 칠복아, 나는 내가 참 좋다. 내 얼굴만 보면 속이 따뜻해지는구나. 마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마님을 뵙지 않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
둘은 다시금 마음과 몸을 나누며 닝보의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물포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배에 값비싼 청나라 비단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런데 서해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시커먼 배 한 척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해적이다. 해적이야. 마님,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해적선에서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몰려나왔고 그 우두머리가 칼자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가진 것을 순순히 넘겨라. 특히 그 비싼 비단을 내놓거라. 그런데 해적 두목이 갑자기 칠보기를 가리켰습니다. 오오라, 이놈 칠복이 아닌가? 이게 무슨 짓니요? 왜 우리 배를 막는 것이오? 과부마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목의 말투가 칠보기를 아는 듯했기 때문이지요. 내 놈이 진작 나섰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터인데. 두목,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뭐라고? 두목이라고? 그럼 칠복이 내가 저들과 한패였단 말이냐? 그제야 마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칠보기가 비단을 노리고 상단에 들어온 해적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달콤한 말과 눈짓이 전부 거짓이었어? 너에게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거늘. 마님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님,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느냐? 칠보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정에 이미 그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기 때문입니다. 칠보기는 눈을 질끈 감더니 옆에 놓인 노를 하나 움켜쥐었습니다. 누구도 마님께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지나가려거든 나를 먼저 베고 가라. 이놈이 아주간이 부었구나. 사랑노름에 정신이 나갔나 보군. 여봐라, 저놈을 쳐라. 해적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자 칠보기는 노를 휘둘러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지요. 결국 두목이 직접 나섰습니다. 두목의 칼날이 번쩍이며 칠보기의 어깨를 깊게 베었습니다. 마님은 절대로 못 넘긴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어 다리에도 칼이 스치며 칠보기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비단이든 뭐든 다 가져가시오. 제발 칠복이 목숨만은. 해적들은 비단을 모조리 빼앗아 떠나버렸습니다. 마님은 쓰러진 칠보기를 수습해 제물포로 돌아왔습니다. 칠보기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한 지 사흘째, 칠보기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마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상처가 다 아물면 떠나거라. 더는 내 얼굴을 보기 어렵구나. 며칠 뒤, 칠보기는 비틀거리며 마님 앞에 섰습니다. 마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부디 평안히 지내십시오. 마님은 담장 안에 선 채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나쁜 놈아. 차라리 날 철저히 배신하지 그랬느냐? 그랬다면 마음이 이리 아프지는 않았을 것. 하지만 슬픔에 젖을 틈도 없었습니다. 비단 거래에 자금을 댄 한양 제1의 거상, 최갑부가 찾아온 것입니다. 10만 양을 고스란히 털렸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 죄는 오롯이 제 탓입니다. 남은 재산과 집이라도 팔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좋소.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오. 마님은 집과 남은 가산을 모조리 정리했지만 겨우 절반가량의 손해만 메울 수 있었습니다. 살던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지요. 담장 아래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꼴이 되셨단 말입니까? 제게로 오시지요. 됐다. 너는 이미 내 곁을 떠났으니
신경 끄고 가거라. 저는 마님의 은혜를 꿈에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님은 자신을 위해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결국 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칠보기가 마련한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볼 일이 있어 잠시 나가봐야 하니 편히 쉬고 계십시오. 그 시각 칠보기는 마님의 비단을 되찾고자 해적대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한 해적을 미행하던 칠보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이 바로 최갑부의 대저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칠보기는 재빨리 담을 넘어 지붕 위에 엎드려 아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하! 비단에다 선불로 준 10만 양까지 내가 삼켰으니 2배로 남는 장사로구나. 갑부 어르신, 이번에도 통쾌하게 한 건 하셨습니다요. 그 여편네가 그대로 속다니. 자, 여기 이번 몫이다. 칠보기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해적대와 최갑부가 처음부터 짜고 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수상하다 했더니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칠보기는 복수보다 비단을 되찾는 것이 먼저라 생각하고 바닷가의 정박한 해적선으로 향했습니다. 해적들이 술에 취해 떠드는 틈을 타 작은 나룻배로 해적선 뒤편에 몰래 다가갔지요. 창고 문을 열자 그곳엔 마님의 비단과 다른 상인들에게서 갈취한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칠보기는 조용히 비단과 재물을 자신의 배에 옮겨 실은 뒤 창고에 기름을 뿌리고 불씨 하나를 던졌습니다. 잠시 뒤 해적선의 불길이 치솟았고 그 틈을 타 칠보기는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칠보가. 이게 다 그 비단이란 말이냐? 마님, 무사히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최갑부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이놈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악랄할 수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다.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의 힘을 모아야 해 내게 방법이 있다. 며칠 후 칠보기는 다시 최갑부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이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비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소. 10만 양을 돌려준다면 비단을 돌려주겠소. 흥정을 해야 물건이 오가는 법이지. 알겠다. 10만 양을 내주마. 그럼 사흘 뒤 재물포 앞섬에서 비단과 돈을 교환합시다. 칠보기가 돌아가자 최갑부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10만 양은 무슨. 비단만 다시 손에 넣고 그놈들은 섬에서 깨끗이 없애버려라. 드디어 약속한 사흘 뒤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되자 해적선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하, 정말로 비단을 들고 나왔군. 조선 놈들은 참으로 순진하다니까. 이젠 다 끝났다. 죽여라. 해적들이 칼을 뽑아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솟아오르고 귀가 먹먹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잔치가 아니다. 이것은 내 놈들의 장례식이다. 섬 주변 바다에서 수십 척의 배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물포의 상인들이었지요. 그동안 최갑부와 해적들에게 당해왔던 상인들이 마님의 경문을 받고 한데 모인 것이었습니다. 쇠스랑과 도끼를 든 상인들은 순식간에 해적들을 포위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인들은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웠고 해적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해적 두목이 맹수처럼 날뛰었지만 그 앞을 칠보기가 막아섰습니다. 두목, 당신의 상대는 이 칠복이다. 이 배은망덕한 놈. 살려준 은혜를 배신하더니 이제 칼까지 겨눠. 배은망덕은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당신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칠보기가 휘두른 몽둥이에 정통으로 얻어맞은 두목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최갑부 역시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지요. 살려주시오. 목숨만 살려준다면 빼앗은 재산을 모조리 내놓겠소. 결국 최갑부는 그간 빼앗은 재물을 전부 토해내고 관아에 넘겨져 초라한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되찾은 재물 앞에서 마님과 칠복이는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마님,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장사하셔도 됩니다. 그 뒤로 마님은 상단을 다시 일으켜 조선 제1의 여상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성공 뒤에는 칠복이의 숨은 활약이 있었지요. 칠복이는 낮에는 평범한 뱃사공으로 밤에는 마님의 방에서 든든한 서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옛날 옛적 인천 제물포에 아주 유명한 과부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으로 상단을 일구어 불과 5년 만에 거상이 된 여장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아침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상단의 우두머리 뱃사공인 덕구 아재가 들것에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짐을 옮기던 중 그만 돛대가 부러지면서 다리를 덮치고 만 것이었죠. 마님, 이 늙은 몸이 결국 말썽을 부리는군요. 면목이 없습니다. 조금만 젊었어도 피했을 터인데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나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덕구 아재. 자네 없이 이 무거운 짐들을 어찌 다 싣는단 말이오? 청나라로 가는 배가 닷새 뒤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급하신 대로 장터에 새 일꾼을 구하는 방을 붙이심이 좋을 듯합니다.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출항할 배에 사람이 부족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마님은 즉시 새 일꾼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밧줄 하나 제대로 묶을 줄 몰라 마님의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실망한 마님이 지원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 늠름한 사내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예, 마님. 제 이름은 칠복이라 하옵니다. 칠복이는 다부진 어깨에 수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풍모가 비슷하여 마님은 첫눈에 그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래, 듣자 하니 청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더냐? 아닙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배운 미천한 수준입니다요. 겸손하기는. 그것만으로도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좋다, 내일부터 일하거라. 그렇게 칠복이는 마님의 상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칠복이는 닷줄이며 짐꾸러미며 무엇 하나 막힘없이 손질하여 금세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님, 어제 말씀하신 짐들은 모두 새로 손봐두었습니다. 잘하였구나, 칠보가. 역시 자네는 믿음직스럽구나. 어느새 칠복이가 들어온 지도 닷새가 지나 마님의 상선은 청나라 닝보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 항해 끝에 마님의 상선은 마침내 닝보항에 닿았습니다. 자, 모두 조심하시오. 화물은 아래쪽부터 내립니다. 칠복이는 다른 뱃사공들과 함께 부지런히 짐을 날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온몸이 흠뻑 젖어들었지요. 일이 한창 무르익자 칠복이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우통을 훌렁 벗어젖혔습니다. 모든 짐을 다 내린 뒤 칠복이는 항구 뒤편에 있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가득 퍼서는 머리와 가슴에 시원하게 끼얹었답니다. 물에 젖은 그의 단단한 몸이 햇빛 아래 더욱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마님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잠시 뱃머리에서 항구를 바라보던 마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끼얹는 칠복이를 발견한 것이지요. 내가 지금 무얼 보고 있는 게야? 마님은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칠복이의 울끈불끈한 어깨와 물에 젖은 허리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내 심장이 왜 이리 뛰는고? 서방님을 잃은 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전신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몸이 웬만한 무쇠보다도 단단해 보였지. 잊히지가 않는구나. 그날 밤, 마님은 호롱불 아래 누워 뜨거운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며칠 뒤, 마님은 닝보의 대상인들과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오, 이로써 갑절에 갑절은 남는 장사로구나. 제물포에서 싣고 온 물건이 비싼 값에 팔려 한 번에 커다란 이문을 남긴 것이지요. 오늘은 모두 흥겹게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내가 한턱 쏘겠네. 마님은 상단의 노고를 풀기 위해 근처 객잔을 통째로 빌려 잔치를 열었습니다. 칠보가 오늘 밤 연회를 위해 장터에 가서 술과 안주를 넉넉히 사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마님. 잊지 말고 이 지방의 진귀한 음식은 빠짐없이 챙겨오도록 해라.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골라오겠습니다. 칠보기는 마님의 심부름으로 닝보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양손 가득 물건을 사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칠보기는 물건을 창고에 옮겨둔 뒤 마님께 보고를 드리러 안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방 앞에서 자박자박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 물소리라. 무심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칠보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과부 마님이 목욕통 안에서 옷 한 자락 걸치지 않은 채 몸을 씻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에 젖은 머리칼 아래로 하얀 살결이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것이 사람이신가, 선녀이신가? 어찌 저리도 고우실까? 그 아름다운 자태에 칠보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마님의 몸을 보았다는 생각에 혼이 빠지는 듯했지요. 아이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칠보기는 급히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놈의 신장아, 제발 가만히 좀 있거라. 그가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칠보가 안에 있느냐. 들어오너라. 예, 마님. 곧 들어가겠습니다. 칠보기는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한참 만에야 마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화사한 비단 저고리를 걸친 마님이 요염하게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는 성대하게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지요. 칠보가 오늘 수고가 많았다. 내가 손수 준비한 술상이니 어서 한 잔 들거라. 아이고, 마님. 이런 호사를 제가 어찌 감히. 고맙게 받겠습니다. 칠보기는 술잔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낱 일꾼에 불과한 자신을 귀히 여겨주는 마님에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이리 대해주시니 마님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만 울고 잔이나 들거라.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술이니라. 예, 마님. 마시겠습니다. 칠보기는 마님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몇 잔 술이 돌자 기분이 좋아진 칠보기는 어느덧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마님을 처음 뵈었을 때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오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냐. 선녀라니 칭찬이 과하구나. 아닙니다. 제 눈에는 참말로 곱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마님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칠보기의 구릿빛 어깨며 단단한 팔뚝이 다시금 머릿속에 아른거렸지요. 솟아오르는 열기에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칠보기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말이더냐? 내 얼굴이 그리도 곱게 보였단 말이냐? 그럼요, 마님. 정말이고 말고요. 세상 천지에 마님만큼 고운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칠보기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붙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성큼 마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마님, 처음 뵌 순간부터 사모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그 밤, 닝보의 달빛은 창문 너머로 길게 드리웠고 방 안의 호롱불은 밤새도록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칠복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자기 팔을 빼고 마님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는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앞뒤 분간도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복이는 종일 땀 흘려 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종놈이 주제를 망각하고 내가 미쳤지. 그리하여 칠복이는 온종일 마님의 얼굴을 피해 다녔습니다. 안채에 남은 마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이러다 칠복이 눈에 천한 계집으로 보이면 어찌할꼬. 그렇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해 다녔고 집안에는 어색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칠복이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던 마님은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끙끙 앓으니 차라리 칠복이를 다시 만나야겠다. 그날 밤 마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살금살금 칠복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자 마님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칠복아. 나 말이다. 상사병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구나. 칠복이가 꼼짝도 않자 마님은 더욱 대담하게 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놈 때문에 내 밤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아느냐? 그제야 칠복이가 몸을 뒤척이자 마님은 그의 몸 위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칠복이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깨어 있었던 게냐? 그럼 어서 대답을 해야지, 이 미련한 녀석아. 사실 칠복이는 마님이 들어설 때부터 깨어 있었지만 너무 놀라 굳어 있었던 것이지요.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확인했으니 민망함보다는 기쁨이 앞섰던 것이지요. 칠복아, 나는 내가 참 좋다. 내 얼굴만 보면 속이 따뜻해지는구나. 마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마님을 뵙지 않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 둘은 다시금 마음과 몸을 나누며 닝보의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물포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배에 값비싼 청나라 비단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런데 서해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시커먼 배 한 척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해적이다. 해적이야. 마님,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해적선에서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몰려나왔고 그 우두머리가 칼자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가진 것을 순순히 넘겨라. 특히 그 비싼 비단을 내놓거라. 그런데 해적 두목이 갑자기 칠복이를 가리켰습니다. 오오라, 이놈 칠복이 아닌가? 이게 무슨 짓니요? 왜 우리 배를 막는 것이오? 과부마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목의 말투가 칠복이를 아는 듯했기 때문이지요. 내 놈이 진작 나섰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터인데. 두목,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뭐라고? 두목이라고? 그럼 칠복이 내가 저들과 한패였단 말이냐? 그제야 마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칠복이가 비단을 노리고 상단에 들어온 해적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달콤한 말과 눈짓이 전부 거짓이었어? 너에게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거늘. 마님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님,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느냐? 칠복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정에 이미 그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기 때문입니다. 칠복